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그 3판 5장에 이제 지적 측량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순서. 1장이 이제 총칙, 2장이 이제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4장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럼 이제 자, 토지동 이렇게 했죠.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제 표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죠. 자, 근데 이 토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이제 지적 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지적 측량 이렇게 되겠죠. 지적 측량 되어 있고 이제 측량 파트인데 기억하세요. 측량 파트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보통 2개 나와요. 일반적으로 2개. 많이 나오면 3개까지. 그래서 보시고 이제 보시면 지적 측량 파트인데 가끔 수업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여기 측량 파트 수업하면은 막 짜증을 냅니다.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어차피 우리 시험은 지금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기본적인 흐름만 잡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지적 측량 서설 라인 되어 있죠. 근데 보시고 그 서설에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지적 측량의 의. 의인데 뭐 의는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이에요. 보시면 이 대상이 의외로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 측량 대상. 현재 보시면 이건 법률에 이제 13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13개. 경감은 지적 측량 대상은 법률에 규정된 13개 외에는 없습니다. 13가지 딱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13가지를 또 외운다? 그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이제 용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측량 해야 하네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또 경계는 어딘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측량해야 돼요. 그럼 자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 말 그대로 신규 등록 측량. 오케이. 또 등록 전환할 때 지적 측량 해야 하네요. 전환시킬 때 지적 측량 해야지. 이마도의 토지를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추측이 바뀌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지. 지적 측량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또 하나. 자,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 해야 안 해요. 합병할 때는 그냥 두 필 천적을 더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거 시험 문제예요. 또는 내 토지에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면 면적이 안 바뀌죠. 관련이 없죠. 그럼 이제 지역표현도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서 지적 측량 대상 자꾸 이제 따져봐야 돼요. 지적 측량 대상인지 아닌지.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도 나중에 하시면 지적 측량 대상 여기서 용어 정의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지적 확정 측량, 또 이제 경계 보건 측량, 또는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게 이제 주로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시험했어요. 지적 측량 대상. 요거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제 2절에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 절차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지적 측량 절차. 거기다 보시면 이제 기출마크가 2, 4, 7개 있죠. 최근 10년간 7번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적 측량 대상, 절차.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 측량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지적 측량 대상. 또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두 개를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고, 근데 이 파트는 출제 비중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험에 크게 2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4회 때 나왔고, 그리고 23회 때 한 번 나왔고, 이렇게. 그래서 명칭만 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측량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말 그대로 지적 측량의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그대로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길 다니실 때 땅바닥을 잘 보고 다니세요. 땅바닥을 이렇게. 보고 가다 보면 길 중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쇳덩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요만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종이컵이 있죠? 종이컵 주둥이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자, 지적 도근점 써 있어요.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 가운데 이렇게 볼트가 딱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다시요. 명칭이 지금 제가 지적도근점 그랬죠. 그럼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점이에요. 지적도근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예요. 길 중간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도근점이. 자, 그럼 이 말이에요. 요 지역 측량할 때 이 점 기준으로 측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적 측량할 때 사용한 기준점이니까 땅에다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한 게 여기 오고요. 지적 도근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묶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얘보다 훨씬 더 커요. 이렇게. 축구공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적 삼각점 쓰세요. 지적 삼각점. 이렇게 이제 가운데 마커 이렇게 있습니다. 마커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이제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쓰여 있어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또는 뭐 경기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적 삼각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칭. 기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출제 비중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면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지적 측량에 필요한 조치. 지적 측량에 필요 조치. 오케이. 자, 측량할 때는 이제 측량에서 이제 일정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방법. 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타인 토지 출입. 두 번째는 자 보세요. 그럼 지적 측량할 때는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타인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손실 보상입니다. 보시고 이 파트는 현재 아까 처음에 이렇게 했죠. 과거에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세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지금은 조금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 필요한 조치. 이게 이제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타인 토지 출입 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주자. 그래서 나오는 게 손실 보상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이거 나왔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거기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말. 지적 측량 수행자. 말 그대로죠.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보시고 이 파트는 이제 기억하세요. 측량 수행자 이 파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적 측량 업자. 두 번째가 이제 대한지적 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한번 했었어요. 현재 우리 그 뭐랄까요? 그 지적법 이 파트가 내년 6월에는 법률이 명칭이 바뀌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바뀌는데 법률 내용은 안 바뀌어요. 법률 명칭만 바뀝니다.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 이렇게. 그래서 현재 보시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수행자 두 가지라 했죠. 지적 측량 업자가 있고 대한지적 공사가 있다. 근데 대한지적 공사가 명칭이 바뀌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는 지적공사에 관한 하는 내용이 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달에는 삭제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칭.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3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자의 의무. 이 파트는 뭐 가끔씩 이제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지적 측량 수행자 이 파트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무.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7번째. 마지막에 이제 그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본다.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말 그대로 돼요. 자,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했나를 심사해달라. 이렇게. 이거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죠.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요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나왔어요. 지적위원회가. 지적위원회가 2문제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요거 나올 거예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파트가 이렇게. 또 그리고 지적위원회인데 지적위원회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지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올 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주면서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여기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 그랬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다. 자, 갑이란 사람은 경계가 여기랍니다. 자, 을은 여기래요. 뭔가 하면 둘이서 매일매일 싸워요. 경계 때문에. 자, 갑은 여기다. 을은 여기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일매일 싸우다가 지쳤어요. 이제 지치면 뭐 한다? 그때 이렇게 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얘한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기술자 A가 이제 이 토지를 측량을 딱 했어요. 측량해 보니까 경계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수행자 A는 지적 측량 끝날 갑과 을을 현장으로 딱 부릅니다. 경계를 딱 보여줘요. 경계 여기다. 나와서 딱 보여주면 보세요. 자, 을은 지적 측량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 말아요. 을은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때 이제 보세요. 그럼요. 갑이 갑이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갑이 A한테 야, 측량 한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A가 측량을 또 하면 경계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기 어렵겠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요 갑이 이제 어차피 A는 못 믿으니까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국가가 심사달라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차피요. 측량 파트는 이거를 다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는 중요한 거.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절차.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두 개 보셔야 돼요. 대상과 절차.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여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파트 여기 제외되는 거 여기는 그냥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법 체계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지적법 목차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고 보시면 뭔가 하면 이 법률 과목들은 목차를 잘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디에 뭐가 나오고 어디에 뭐가 나오고 어디에 뭐가 나온다. 제일 먼저 목차를 딱 보고 그 목차에서 이제 어디가 중요하더라. 중요한 부분이 자기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제 책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많이 보고 안 중요한 부분은 좀 슬렁슬렁 넘어가고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지적법 파트 쭉 보셨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6장. 6장은 이제 자 보세요. 6장은 벌칙이 있죠. 6장은 벌칙이 있는데 벌칙 파트가 지금은 크게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벌칙 파트는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단순 암기로 이제 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지적법 파트예요. 이렇게. 공부하실 때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요. 지적법 시험은 문제를 낼 때 막 새로운 걸 못 내요. 그래서 기존 시험 나오는 부분이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 지금 체크한 제목들이 있죠. 그 위주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제2편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법도 보시고 이 등기는 지금은 크게 뭐랄까요? 이번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많이 안 다룰 겁니다. 이유가 뭔가면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민법 내용을 아셔야 돼요. 민법에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
또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담보로서 저당을 설정한다.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또 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 이런 사항들을 미루어서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정확히 이제 등기랑 접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용어 정의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그 뭐랄까요? 목차를 보기 전에 자, 보세요. 현재 이제 정신명칭을 이렇게 했어요. 정신명칭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게 이제 법률의 정신명칭이에요. 자, 부동산을 이제 등기하는 법 이렇게. 자, 부동산이죠. 자, 지적법 시간에 우리 있겠죠. 지적법은 토지를 그랬어요. 토지를. 근데 등기법은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럼 이제 하나.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그러면 왜 부동산을 등기할까요? 왜? 이유는? 그치. 과거에 값 나가는 물건이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뭐 지금은 좀 틀리지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러면 흔히 있겠죠. 토지와 건물. 요게 과거에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자, 서설 들어보세요. 흔히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죠. 매매. 그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잔금을 주면 이게 하죠.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보세요. 돈 다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았죠. 자, 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민법 186조예요. 민법 186조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가 매매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전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랬죠. 뭔가면 요 갑일한테 서류를 주는 거야. 서류를. 그럼 이제 을이 서류 가지고 등기소에 딱 와서 등기를 이제 신청을 딱 했죠.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요. 을이 등기소, 등기관 이 사람이 을의 서류를 이제 접수를 받겠죠. 접수. 그 다음 이제 심사를 해요. 자, 과연 이게 등기할 대상이냐 아니냐 심사합니다. 그리고 심사하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 후에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이걸 묶어서 여기가 이제 등기 절차 그럴 거예요. 등기 절차 이렇게. 그럼 하나 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우리가 등기 절차 그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만 하는 거지. 뭐 신청만.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요거는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뭔가 하면 등기에서 이제 등기 신청 요 파트가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특히 이제 중요한 사항. 그리고 이렇게요. 또 다시 이제 요 신청을 우리가 흔히 크게 세 개로 잘라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이 이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원칙은 등기할 때는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원칙이 이제 우리가 공동 신청을 표현합니다. 공동 신청. 갑과 을이 같이 온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거 나올 거예요. 등기의 신청 형태. 신청. 또는 이제 뭐 보시면 정확하게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할까? 원칙을 보세요. 원칙은 우리나라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신청합니다. 둘이 같이 와라 이렇게. 원칙.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럴 수 있죠. 자, 아버지는 A고 아들은 B다.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딱 했어요. 상황이야.
보세요. 소유권이 상속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 B. 자, 문제 있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는 을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자라 그랬죠. 등기를 해야. 근데 여기 보세요. A가 이제 사망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소유권이 상속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B한테 등기해야 소유자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소유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A가 사망한 순간에 그리고 B가 등기하기 전까지 소유자가 있다 없다. 소유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때도 등기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넘어온다 이렇게 하면요. 요 가운데 시간에는 소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법을 이렇게 딱 만들면 저는 직업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온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 되지. 누구 죽으면 막 집으면 내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요. 이때는 A가 사망을 하면 그 순간의 소유권은 바로 넘어옵니다. 그냥 아들 B한테 상속인에게. 그럼 요 B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근데 나중에 요 B가 C한테 처분할 때 그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때는 이제 A에서 B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죠. A에서 B 앞으로 상속 등기한다. 그러면 상속 등기 이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자, 아들 B한테 등기할 때 아버지 모시고 와 이렇게 하면요. 이제 아들 B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못 해요. 이거는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 신청. 원래는 공동, 원칙은 예외는 이렇게 단독 신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국가가 해주는 촉탁 등기도 있어요. 촉탁 등기. 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나왔고요. 등기의 신청 형태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랬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불러요. 이걸 이제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및 그다음 이제 첨부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보세요. 특이한 경우가 하면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정보라는 말. 요것도 이제 특이한 사항이에요. 뭔가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했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잔금을 주면 서류 줬죠? 그럼 이제 우리 서류 가지고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죠. 그럼 봐요. 우리 추서에서 등기를 하면 서류를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서류를.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인터넷 발달돼 있죠. 그래서 뭔가면 요 어른 등기소에 추석할 필요가 없어요. 추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 신청이에요. 자,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 신청할 때는 서류, 자,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명칭을 바꿨어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대신 여기서 정보라는 말 나오면 떠올리세요. 서류, 이렇게 서류다. 이제 어떤 서류 필요한가? 자, 그럼 이제 자, 한번 기억을 쫙 더듬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돈 다 줬다. 그럼 갑이 을에게 주는 서류 뭐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자, 주는 서류 뭐 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과거에 등기 권리증 그랬죠. 권리증 주는 거. 근데 그 등기 권리증 그거는 정신명칭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정신명칭이 등기 필증 그랬습니다. 등기 필증.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등기필 정보. 또는 이제 자, 물건 팔았죠.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이래요. 자신의 인감증명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거일 거예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요. 자, 원칙은 을은 등기할 때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에 또 하나가 등기의 신청 방식이에요. 등기에 이제 신청 어떻게 하는가? 신청 방식. 그럼 다시 여기는 좀 이따 이제 보면 두 개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죠. 첫 번째가 방문 신청. 출석을 요하는 거.
또 하나 이제 인터넷으로는 전자신청.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절차 파트 들어가면 요거 볼 거예요. 첫 번째,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어떤 서류 필요한가. 또 하나 여기 이제 등기의 신청 방식.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 묶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제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신청 후 절차.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보시고 여기 다시 보세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 이제 등기 절차 그랬죠? 그래서 자, 교지 잠깐 봅니다. 자, 4페이지 끝에 보시면 3장에 절차 총론 돼 있죠. 절차 총론. 거기가 뭔가 하면 이거를 다 보는 거예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절차니까 요걸 다 본다. 그래서 절차 총론. 전체로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뭐 등기의 개시 방법 이렇게. 등기가 이제 어떻게 개시하는가 한 가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등기의 신청 제2절. 그다음 이제 3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여기. 4번에 이제 등기의 그 신청 방식. 또 하나 이제 신청 후 절차 여기. 이 파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절차 총론입니다. 또 그리고 사장에 가시면 사장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표시의 등기. 그럼 이제 5장은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권리.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총론 파트를 여기 다 봤어요. 이제 총론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라놓은 거예요. 표제부 등기 어떻게 하는가? 요게 첫 번째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입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다. 우리가 흔히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제일 앞에 그다음에 갑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을구가 나옵니다. 이 파트를 2개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4장이 표시의 등기. 그래서 표시 등기는 어떤 절차를 이루어지는가 쭉 비교. 그 다음 또 이제 5장 가면은 권리 등기. 자, 소유권 등기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갑과 을이 전세를 설정해야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또는 갑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담보로서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게 이제 5장에서 이제 권리 등기 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일단은 보시면 총론 파트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4장, 5장인데 우리 시험 주로 보러 가면은 주로 5장이 많이 나와요. 권리 등기가. 자, 소유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또 구분 건물, 뭐 가등기 이런 거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면 문제가 총론을 알아야 강론이 보입니다. 언제나 총론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최근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총론 파트가 출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3장 부분이. 옛날에는 3장이 많이 나왔었어요. 총론 파트가. 그러니까 지금은 총론의 비중이 좀 작아지고 강론이 커졌어요. 특히 오히려 이제 권리 등기 파트 이렇게. 근데 문제 뭔가 하면 총론을 모르면 강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시험 나오는 출제 비중은 약해요. 그렇지만 총론을 알아야 강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시면서 흐름을 쭉 잡으세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하시면 이제 6장. 6장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자, 이의신청 돼 있어요. 이의신청. 뭔가 하면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리 등기 신청했다 했죠. 신청했다 하면 등기한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요. 심사에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한 사항이 아니에요. 자, 의뢰 등기가 등기한 사항이 아니더라. 그럼 등기한이 심사한 후에 의뢰 등기를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각하란 거예요. 각하. 그러면 각하 처분 딱 떨어지면 자, 등기 못하겠다. 각하 처분 딱 떼지면 이제 이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각하 처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싸워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볼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등기 절차는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흐름을 쭉 잡아놓으세요. 자, 또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요. 신청.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가장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 파트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총론 3장, 5장에 이제 권리의 등기,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거기 이제 다시 이제 등기법
4페이지 보시면 1장에 총설돼 있을 겁니다. 총설부터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